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죠? 2학기 기말고사,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전 모의고사 500, 요번에 6회죠? 6회고, 얘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문제집인데, 교사용에 있는 거예요. 자, 얘가 네이버 블로그에 루트쌤 수학이 들어가면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내려받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있죠? 막상 뭐 혼자 풀려 그러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접선의 길이 접선 수직이고요. 접선의 길이 같다.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얘도 10이고 요 점에서 접선 그리면 CT하고 CB도 이죠? 둘 다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 여기는 5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형할 때 보조선 잘 그려야죠. 그래서 보조선을 얘는 어떻게 그릴까? 그렇지. AB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수직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접선도 수직이고 접점이면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된다. 자, 직사각형 되면 우리 구하는 거 지금 AB의 길이죠. AB의 길이 x라고 하면 요 길이도 x가 된다. 알겠죠?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가 5면 여기도 5다.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에서 5 빼니까 여기도 5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하면 된다. 15제곱 얼마지? 225. 빼기, 이죠? 빗변이니까 5제곱 25. 요거 하면 얘가 x제곱이 된다는 거죠. 225에서 25 빼니까 200. x제곱이 200. 200이면 얼마야? 루트 200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이 루트 100이 10이니까 10 루트 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도 원에서 대표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둬야 돼. 2번이에요. 2번은 더 쉽죠? 자, 접선의 길이 A라고 하면 A, B라고 하면 B, C라고 하면 여기도 C, 여기가 D면 여기도 D. 그래서 요쪽 거 A, D, B, C 더한 거 하고 요쪽 A, B, C, D 더한 게 같다는 거죠. A, B, C, D 얘도 A, B, C, D 똑같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자, 외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이죠. 외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x 더하기 5는 4 더하기 7이다.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11에서 5 빼니까 6이 답이다. 자, 공식이라 생각하고 외우세요. 자, 3번. 자, 3번이에요. 각 x 크기 구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있죠. 호 AB에 대한 중심각 106도. 그러면 AB에 대한 원주각 여기죠. 원주각. 원주에다 그리는 게 원주각이죠. 요 106도의 반. 106도 반하면 얼마다? 53도다. 자, 그래서 여기가 53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180도에서 106, 24 빼면 여기죠? 근데 여기가 얘랑 똑같아요. 막곡지각이니까. 자, 그래서 180도에서 53이랑 x 빼도 여기란 말이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세각 더하면 180도고 세각 더하면 180도인데 똑같은 거 빼면 이죠? 106하고 24 더하면 53 더하기 x랑 같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53 더하기 x 한 개, 106 더하기 24랑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죠. 알겠죠? 자, 그러면 106, 24 더하면 130이고요. x 더하기 53. 53 이항하면 되겠네? 53 이항해서 마이너스 53. 그러면 130에서 53 빼면 80, 77인가요? 그죠? 7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렵지 않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다. 원주각, 중심각, 뭐 반이다. 이거는 기본이고, 그죠? 자, 4번이에요. 4번. 자, 4번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죠? 반원,
그죠? 반원의 원주각은 얼마다? 그렇지.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정말 중요한 성질이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반원 원주각. 반원의 원주각. 자, 그래서 지름이니까 이게 반원이죠.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자, 90도에서 36도 빼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90도 잊어버리지 말고 36도 빼면 얼마다? 54도다. 알겠죠? 여기가 54도. 자, 그 다음 아까도 조금 아까도 했지만 호의 길이 같으면 원주각은 같다. 중심각은 2배다. 뭐 이런 거죠. 원주각이 같다는 거야. 35도니까 여기 35도다. 자, 그래서 여기는 35도. 이제 끝이죠. 뭐 하면 돼? 얘가 x인데 얘도 x죠. 삼각형 세각도는 180도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54, 35 더한 거 빼면 x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54랑 35랑 더하면 89. 89를 180에서 빼면 얘가 x가 되는 거죠. 빼면 9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반원에 대한 원주가 90도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심 지나야지 반원이죠. 그래서 반원에 대한 원주가 90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5번. 자, 5번 문제 정말 중요한 건데, 가끔씩이죠. 가끔씩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5번도 아주 간단한 거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떻게 된다? 마주보는 각이 더해서 180도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외곽이죠. 외곽이라 그러죠. 얘랑 더하면 180도죠. 그래서 얘가 x랑 더해도 180도고 얘랑 더해도 180도니까 이게 x다. 그래서 외곽은 내각의 대각, 내대각이죠. 그래서 외곽하고 내대각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여기가 x다. 알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외곽은 내각의 대각, 마주보는 각 크기랑 같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삼각형 외곽. 2개 더하면 외곽이다. 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2개 더하고 이거 더하면 180도. 얘랑 얘 더해도 180도. 그래서 2개 더한 게 요거랑 같다는 거죠. 외곽이랑. 그래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외곽하는 거죠. 그래서 외곽은 x 더하기 30이다. 자, 그럼 끝이죠, 이제? 삼각형 다듬 180도다. 그래서 요거 2개 더하고 3개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된다. 자, x, 2x 2개 더하면 88. 그래서 2x 더하기 88이 얼마다? 180도다. 이해가죠? 그래서 88 이항해서 마이너스 88 해주고요. 그러면 92가 되나요? 이죠? 92. 2를 약분하면 248, 262, 46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외곽, 삼각형의 외곽하고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외곽. 알겠죠? 그 두 가지 성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6번이에요. 사각형 나왔죠? 똑같은 거다. 이죠? 평행하니까 70 억각, 여기 110. 그래서 2개 더하면 180도니까 원에 내접한다. 그래서 대각의 크기의 합이, 그죠? 180도면 된다. 그 다음에 외곽, 내대각. 그래서 여기가 70도여도 된다. 계산 안 해봐도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되고요. 자, 2번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원주각 40도. 그래서 BC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으니까 얘도 내접한다. 자, 얘는 60, 여기 60이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60하고 100도 하고 180 아니죠? 더해서 160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안 된다. 무슨 인지 알겠죠? 마주보는 각이 더해서 180도 돼야 돼. 여기 몇 도? 100도. 그래서 뭐다?
원에 내접하면 내각의 대각이 같다. 뭐 여기 80도 해서 더하면 180도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간단한 거죠. 똑같은 성질이에요. 마주보는 각 더해서 180도 된다. 그래서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은 항상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얘는 뭐죠? 등변사다리꼴도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등변사다리꼴,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는 항상 원에 내접한다. 자, 7번.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은 이죠? 요 각은 현에서 원주가 그린 요거랑 같다. 그래서 x랑 55도랑 같다. 알겠죠? 그래서 x는 55도다.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은 요 현에서 원주가 그린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다. 이건 별로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기억해 두라고. 알겠죠? 이 문제 풀 때는 이게 45도 별로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180도에서 45, 55, 90, 100도 빼니까 여기가 80도다. 자, 여기가 80도면 조금 아까도 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 더해서 180도다. 80도니까 y는 100도다. 이해가죠? 그렇게 된 거야. 자, x 더하기 y 구하니까 155도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8번 3포도. 3포도가 뭐다? 3포되어 있는 정도. 3포 흩어져 있는 정도. 자료가 얼마큼 흩어져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분산하고 표준편차다. 외워두시죠?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우리가 3포도라고 얘기한다. 흩어져 있는, 3포되어 있는 정도. 나머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거 뭐라 그랬지? 요거는 대표값이라 그랬죠?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 알겠죠? 중앙값, 평균, 최빈값. 대표값이고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3포도라고 한다. 자, 9번이에요. 9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일단 중앙값이 있으니까 귀찮아도 작은 거부터 한번 써주세요. 알겠죠? 3이 하나, 4가 하나, 그 다음에 5가 하나, 둘, 5가 두 개군요. 그 다음에 6이 둘, 7이 하나, 8이 하나, 둘, 셋, 8이 셋. 그 다음에 9가 둘, 그 다음에 10이 둘, 이렇게 된 거군요. 자, 그러면 전체가 14개니까, 이죠? 14개니까, 7번째, 이쪽에서 17번째.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중앙값이 되는 거죠, 중앙값. 자, 중앙값이 두 개가 생겼어. 어떻게 쓴다 그랬어? 두 개면? 두 개면 두 개를 다 쓰는 건 아니죠. 7하고 8하고 딱 가운데 있는 값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15를 2로 나누니까 7.5. 딱 가운데 있는 7하고 8 딱 가운데 7.5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 최빈 값은 빈도수가 높은 거, 가장 많이 출현한 거, 출몰한 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그죠? 5는 2번, 6도 2번, 7은 1번, 8이 3번, 9 2번, 10 2번. 8이 3번이군요. 그래서 8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C는 최빈 값은 8이다. 자, 그 다음 평균은 A인데 평균은 다 더해서 2로 나눠야 뭐죠? 다 더해서 14개니까 14로 나눠줘야죠. 자, 다 더해서 14로 나누면 A가 나온다. 다 더해서 14로 나눠주세요. 그런데 다 더하기가 귀찮으면 대충 평균이 한 8쯤, 8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8쯤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가평균이라 그래요. 찍는 거야. 대충 중간쯤에 있는 값이 되겠지. 뭐 그러고 8쯤 될 거다 찍어. 찍고 나서 부족하고 남는 거. 8에서 얼마큼 부족해? 3이 5점이 부족하죠. 4는 4점이 부족하죠. 5는 3점이 부족하고요. 또 5는 3점이 부족하고요. 6은 2점 부족하고 2점 부족하고 7은 1점 부족하고 8은 딱 떨어지니까 0, 0, 0 되고요. 9는 1점이 남고
10도 1점이 남고 9가 2개죠. 10은 어떻게 돼? 2점 남고 2점 남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부족하고 남는 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14개니까 14로 나눠주는 거야. 요게 값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다. 숫자가 좀 작아져서 편해 보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15고, 이제 마이너스 15에다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4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14분의 마이너스 14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8 마이너스 1에서 7이 우리가 찾는 평균이다.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값평균을 대충 찍어서 정하고 그 값평균에 부족하고 남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평균 14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 거죠. 그거 더해주면 진짜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귀찮으면 공식 외우고 귀찮으면 그냥 다 더해서 알겠죠? 다 더해서 14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7이 나올 거다. 알겠죠? 직접 계산해 주세요. 자, 그래서 A가 크기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래서 1번이 답이겠네. A죠? 1번이 답이다. 자, 가평균 하는 거는 알아두면 좀 편하긴 하죠.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해 둬도 될 것 같아요. 자, 15명이고요. 봉사활동 얘는 중앙값, 최빈값인데 얘는 순서대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줄기 입할 때는 1령 하면 10시간. 얘는 12시간이죠. 12시간, 13시간, 20시간, 21시간. 앞에 0이면 그냥 3시간, 5시간 이런 거죠. 알겠죠? 어쨌든 제일 작은 거 3시간, 5시간, 5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12시간, 13시간 순서대로 써 있는 거니까 중앙값은 그냥 순서대로 보면 되겠다. 15명이니까 중앙값이 7번째, 8번째가 되겠구나. 이죠? 그래서 7개 하고 8번째 있는 게 우리가 찾는 중앙값이 되겠다. 자, 8번째 있는 거 찾아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죠? 그래서 12시간이죠? 중앙값이 A가 12시간이 되고요.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출몰한 거는, 요게 제일 많이 출몰했군요.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5시간이 최빈값. 그래서 B는 5시간. A 더하기 B 하면 17이 답이겠군요.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11번 8개인데 평균이 7이래. 자, 평균이 7이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과부족으로 한다. 다 더해서 8로 나누고 뭐 이러지 말고, 이죠? 편차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4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 X에서 7 빼면 얼마인지 모르고, 10에서 7 빼면 3. 6에서 7 빼면 마이너스 1,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 9에서 7 빼면 2, 7에서 7 빼면 0, 그죠? 8에서 7 빼면 1.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다 더해서 0 돼야 돼. 다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얼마? 3, 마이너스 3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없어지고, 0인데? 그죠? 그럼 얘도 0이겠네. 그렇게 해서 편차의 합은 0이다 해서 요걸 구하고 얘가 0이면 x는 얼마다? 그렇지, x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중앙값은 귀찮아도 한번 쓰라고. 알겠죠? 대충 보고 찍지 마. 8개니까 써놓고 하자. 제일 작은 게 얼마? 4. 그 다음에 5, 6이죠? 5, 6. 그 다음에 7이 2개. 7, 7. 그죠?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죠? 중앙값이니까 딱 가운데 있는 거 네 번째, 이쪽에서 네 번째 7, 7이군요. 그죠? 2개 더해서 2로 나눠도 7이겠군요. 그렇게 해서 찾아준다. 알겠죠? 자, 편차를 이용해서 x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죠?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다 더해서 0 되려면, 그죠? 다 더해서 0 되려면 4, 마이너스 3, 1, 5 빼기 3이니까,
이죠? 2죠. 2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편차가 다 더하면 0 될 거 아니야, 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다 더해서 0 되면 된다. 간단하죠? 자, 편차의 합은 0이다. 자, 13번이에요. 13번. 자, 얘도 편차가 나와 있는 거죠.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양수 더하면 7, 음수 더하면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0이 되려니까 x는 마이너스 1 돼야지. 그러면 0 되겠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마이너스 1. 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루트 분산. 분산은 뭐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알겠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편차를 제곱하는 거예요. 4 제곱해서 16.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3 제곱해서 9.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7개니까 7로 나눠주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이고, 이 분산에다가 루트 해주면 표준편차. 알겠죠?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해볼까? 20, 30, 이죠? 1, 6, 36이군요. 7분의 36. 자, 그래서 루트 7분의 루트 36 하면 얼마지? 6이지? 6, 6에 36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유리와 루트 7, 루트 7 곱해서 7분의 6 루트 7이 우리가 찾는 표준 편차다. 요렇게. 간단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합은 0.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죠? 자, 14번은 똑같이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편차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편차지.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돼. 조심할 거는, 자, 이게 지금 뭐지? 수면 시간이야. 그래서 5시간밖에 안 자는 4명은 잠이 없군요. 이죠? 5시간밖에 안 자. 그런데 이 5시간밖에 안 자는 학생이 4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로 치면 5가 4개, 6이 5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다 쓰지 말고, 그죠? 다 쓰지 말고 5가 4개. 알겠죠? 그래서 5시간 자는 사람이 4개니까 5, 4개 해서 5, 4, 20 이렇게 해야 된다. 6은 5개니까 6, 5, 30. 7은 10개니까 7 곱하기 10. 8이 9개니까 9, 8에 72. 9가 2개니까 9, 2, 18. 해서 다 더하면 30명 35로 나눠줘야지 얘가 평균이 된다. 알겠죠? 더해볼까? 50, 120, 얘는 얼마야? 80, 90이군요. 알겠죠? 120에다가 90 더하면 210. 알겠죠? 그래서 30분의 210. 그래서 7이다. 평균이 7이다. 자, 평균이 7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데, 얘도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요 친구들이 4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4까지 해줘야 된다. 알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도수를 곱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에서 7 빼면 마이너스 1인데 그것도 제곱해서 편차를 제곱해서 5명이니까 5를 곱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제곱하고 5 곱해줘야 된다. 7 빼기 7은 0이니까 0은 제곱해서 10을 곱해도 0이지. 그래서 0은 필요 없어. 안 써도 돼. 8에서 7 빼면 1이고 1 제곱하고 이죠? 그게 9명이니까 9를 곱해주고 9에서 7 빼면 2인데 제곱하면 4고 여기 2명이니까 2 곱해준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30명이니까 30으로 나눠주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4, 4, 16. 그 다음에 1 곱하기 5, 5. 1 곱하기 9니까 9. 4 곱하기 2니까 8.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얼마지? 21, 38. 38. 30분의 38이니까 2류 약분하면 15분의 19.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조심해야 돼. 도수가 있어. 도수 분포표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5시간 자는 사람이 4명. 그죠? 편차가 마이너스 2인 사람이 4명. 편차에 제곱해서 4명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 30명이니까 30으로 해줘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 이거 아니다. 알겠죠? 도수가 있으니까 꼭 곱해서 해준다. 자, 15번. 15번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식 써서 해줘야 된다. 자, 평균 구하는 식 써주시고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 4개 더해서 4개니까 4로 나누면 평균이다. 알겠죠?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6 더하기 8, 6, 8 더하면 14. 그래서 얘가 7이다. 양변에 4 곱하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 4, 7에 28. 28에서 14 빼주면 14 이항하면 마이너스 14 될 거 아니야. 이죠? 그래서 요게 14다. 요렇게 식을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사는 조금 아까도 했지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알겠죠?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죠. 그래서 A-7제곱, B-7제곱. 그 다음에 6-7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해서 1. 8-7도 1인데 제곱해서 1. 요거를 4로 나눠주면 요게 2.5가 되겠다. 자, 양변에 4 곱하죠. 얘도 4 곱해서 곱하기 4 해주고요. 그러면 A-7제곱, B-7제곱은 곱하면 얼마지? 10이죠. 10이고 1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되니까 8이 되겠다. 이해가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귀찮아도 전개해야 돼.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49. 얘는 B제곱 마이너스 14B 더하기 7제곱 49. 이렇게 하면 얘가 8이다 이거죠. 자, 더해줄게요. 더해줄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우리가 구하는 게 그거죠. 이거를 대문자 X라고 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4 괄호해하고 A 더하기 B. 49 더하면 98. 8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겠다. 그죠? 98이 이항해서 마이너스 98 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0.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B가 14니까 여기다 14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는 X가 계산이 된다. 14 집어넣으면 14 제곱하면 얼마지? 14 제곱하면 이죠? 14 제곱하면 196이죠? 196 마이너스 90. 그래서 X는 이항하면 플러스 196이니까 106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106이다. 요게 답이다. 알겠죠? 계산이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계산은 아니죠. 요 정도 계산은 좀 해줄 수 있어야 돼. 이제 중3이잖아. 중3이 다 끝나가는데, 이죠? 고등학교 거 하려면 이 정도 계산쯤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꾸만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연습하면 다 잘 할 수 있어요. 자, 16번이에요. 16번 지울게요. 자, 16번 표 보고 그냥 자, 두 반이 있는데 중간고사 수학을 70점 맞았군요.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A반하고 B반하고. 자, 평균은 70점이니까 어느 반이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둘 다 평균으로 따지면 뭐 잘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그래서 A반 성적이 B반보다 높다. 그거 안 되고 B반 성적이 A반보다 높다. 이것도 안 되죠. 둘 다 성적은 거의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안 된다. 자, 3번.
분포 상태 아까 했죠. 3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3포도가 있죠. 더 고르려면 작은 거. 그러니까 A반이 분산 표준 편차가 더 작죠. A반이 더 작으면 A반이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 알겠죠? 그래서 A반이 B반보다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알겠죠? 4번은 그렇지. A번이 더 고르다니까 B번은 더 고른 게 아니고 3포도가 같진 않지. A가 더 작잖아. 이죠? 그래서 4번, 5번 안 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16번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17번이에요. 17번. 산점도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 보자. 자, 16명이고 과학 성적, 수학 성적. 수학 성적, 과학 성적 80점 이상. 자, 과학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80점까지 이상이니까 요만큼이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학 80점이 여기 있으니까 수학 80점 이상인 학생은 여기에 들어있는 요 학생들이다. 자,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은 겹치는 학생, 여기 있는 학생들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 5명. 끝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산점도 문제는 대체로 간단하다. 뭐 이 5명을 구했는데 이 5명의 뭐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산점도 문제는 대체로 간단하다. 자, 18번 산점도인데 얘는 점수가 아니라 점만 찍어 놓은 거지. 점만 찍어 놨어. 자, 국어 점수하고 독서량. 얘는 책을 많이 읽었나 봐야죠. 얘는 책을 별로 많이 안 읽었어. 그런데 국어 성적은 얘가 국어 성적이 좋고 얘는 국어 성적이 별로이죠. 별로 낮은 점수지. 별로 못하나 봐 국어를. 책은 많이 보는데 국어를 못하고 얘는 책은 별로 많이 보진 않지만이죠. 국어 점수는 높고 잘 찍었을까? 국어를 잘 했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5명 중에서 독서량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은 A나 C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독서량에 비해서니까 독서량은 많지만 요거죠. C가 답이다. 알겠죠? 자, 산점도 이렇게 나타나면 국어를 잘하면 대체로 독서량도 많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양의 상관관계 잊어버리지 말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요렇게 그려지는 게 음의 상관관계죠.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자, 19번이에요. 19번. 19번. 자, 접선의 길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 BD의 길이를 A라고 하면 BE의 길이도 A가 되고요. CF의 길이를 B라고 하면 CE의 길이도 B가 되고요. 그 다음 AD의 길이를 X라고 하면 AF의 길이도 X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BD, X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 더하기 A가 X가 된다. 마찬가지로 9 더하기 B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9 더하기 B가 X가 된다. 두 개 더하면 19 더하기 A 더하기 B가 2X인데 A 더하기 B가 7이죠. A 더하기 B가 7이에요. 요게 7이죠. 그럼 더하면 26이 2x니까 x는 2로 약분해서 13이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식도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언제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10에서 a 더하면 x잖아. 10이랑 a 더하면 x죠. 그러니까 이것도 x다. 얘도 x다. 그래서 x 두 개 더하면 삼각형 둘레랑 같다. 삼각형 둘레죠, 얘가. 삼각형 둘레가 x 더한 거랑 같다. 이거예요.
공식으로 그냥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공식으로 될 수 있으면 기억을 해 두는 게 좀 편한 방법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x가 13이면 a, b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13이면 여기가 a, 여기가 3. 13이니까 얘는 4. 이렇게 a, b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뭐 혹시 이거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써주고요. 알겠죠? 자, 삼각형 둘레가 x의 2배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20번. 농구팀 선수 10명이 있는데 평균이 185야. 그런데 한 명이 전학 가고 다시 전학 온 학생을 한 명을 집어넣었더니 평균이 1cm가 커졌어. 그럼 전학 온 선수가 전학 간 선수보다 키가 크긴 클 텐데 1cm가 커졌으니까 이제 얼마큼 더 큰지 찾는 거예요. 자, 10명이 있는데 전학 온 학생을 x라고 하고 전학 간 학생은 y라고 하자. 그러면 원래 9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죠? 원래 9명 점수 평균 다 더하고 평균이 아니지 키를 다 더하고 거기에다가 전학 온 학생까지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요게 186이고 자 원래 남아있던 9명하고 알겠죠? 거기다가 전학 간 학생까지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얘가 185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9명 키 다 더한 거, 9명 키 다 더한 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X가 10을 곱해서 1860이고 A 더하기 Y는 1850이 된다. 10 곱하기 185니까. 알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키가 몇 cm 더 큰 거니까 x 빼기 y 하면 얼마큼 더 큰지 알 수 있죠? x 빼기 y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빼주면 돼. 아이고 저런. 빼주면 없어지고 빼주면 x 빼기 y 되고 1860에서 1850 빼면 10이 된다. 알겠죠? 10cm나 더 큰 친구가 전학으로 온 거죠. 그래서 답은 10cm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10명이니까 평균 구하려면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키가 평균이 1cm가 늘어났으니까 10cm가 더 큰 친구가 왔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주관식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써도 되고 그게 영 못 믿겠다 그러면 식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1번이에요. 21번. 자, 점수의 분포 상태 뭐라 그랬죠? 3포도라 그랬죠? 흩어져 있는 3포되어 있는 정도. 자, 3포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3포도가 작아야지 성적이 더 고른 거다. 3포도는 분산하고 표준편차인데 분산 표준편차가 더 작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3포도 분산하고 표준편차인데 있죠?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어떻게 돼야 된다? 성적이 더 고른 사람은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흩어져 있는 3포되어 있는 정도가 작아야지 성적이 더 고르다. 알겠죠? 점수가 더 고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알겠죠? 구하지 않고 자료가 얼마큼 흩어져 있는지 대충 찍어도 맞는다. 보자. 봐. 2점짜리 1명, 3점짜리 1명, 4점짜리 2명. 그 다음에 5점짜리가 1명, 6점이 2명, 7점이 1명, 8점이 1명. 요게 A죠, A. 자, B는 보자. 1이 2명, 2가 1명, 1이 2명, 2가 1명, 3은 없고, 4가 1명, 5가 1명, 6도 1명, 7은 없고, 8이 1명, 9가 2명. 딱 보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가운데 해서 몰려 있잖아. 얘는 가운데를 5라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 2라고 구하고. 얘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5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예 없잖아. 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얘는 2개씩 막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지. 3포도가
큰 거야. 성적이 더 고른 게 아니야. 알겠죠? 성적이 고른 거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몰려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성적이 고르다. 분산 표준 편차가 작다. 산포도가 작다.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 평균이 요 가운데 있을 텐데 이 가운데 있는 평균에서 편차 빼주면 그게 편차들이지.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구하는 거니까 가운데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으니까 표준 편차도 작아진단 말이야. 무슨지 알겠죠? 자, 요런 게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슷한 문제들이. 계산하는 문제 아니다. 알겠죠?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보고 그냥 A가 있죠? A가 우리가 찾는 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중요한 문제야.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자, 22번이에요. 22번. 원 둘레 길이 구하래.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원 둘레. 부채꼴 호죠. 호의 길이하고 원주각. 그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이 원주각은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알겠죠? 자, 원주각은 다 더하면 원둘레에 대한 원주각 180도가 되는 거예요. 원둘레는 이죠? 원둘레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원주각 보자. 자, 요 4cm에 대한 원주각 여기. 요 8cm에 대한 원주각 여기.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80도에서 60도 빼면 두 개 더한 게 나오겠죠? 120도. 요 120도에 대한 호의 길이가 4, 8 더해서 12cm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8cm에 대한 원주각하고 이렇게 두껍게 나왔지? 자, 8cm에 대한 원주각하고 알겠죠? 요 4cm에 대한 원주각하고 더하면 180도에서 60도 빼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cm, 8cm, 즉 12cm에 대한 원주각이 120도가 되고요. 자, 원둘레 x라고 하자. x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가 된다. 전체니까 180도. 자, 약분하면 11로 약분하면 1대 10은 x 대 180 이렇게 되고요. 내항의 곱은 10x가 외항의 곱 180하고 같다. 그래서 x가 18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원주각하고 정비례 하는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하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두 개 더한 게 180도에서 60 빼서 120도가 된다는 거고 호의 길이 두 개 더하면 10이고 이런 정비례식 비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호의 길이 중심각, 원주각 비례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23번이에요. 23번. 마지막 문제군요. 23번. 자, 20명이 있고요. 20명이래. 자, 산점도인데 던지기 기록이 상위 25%래. 20명 중에 25%, 퍼센트는 100분율이죠. 100분의 25. 100분의 25는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래서 4또 약분하면 5명이군요. 그래서 상위 20%면 25%면 5등 안에 들어야 돼. 5등 안에. 알겠죠? 그래서 던지기 기록이 높은 순서대로 보자. 던지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그렇지. 40m 던진 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여기 35m 얘는 37.5겠군요. 37.5m 던진 애가 2등, 1등, 2등. 그 다음에 이제 35m 던진 학생이 2명. 그죠? 이 2명은 똑같이 3등. 4등이 없지, 그 대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0m 던져서 5등. 그러니까 5명은, 우리가 찾는 5명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겠다. 알겠죠? 이 5명의 키의 평균 구하는 거야. 키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키가 165죠? 써놓자. 165. 그 다음에 이 2명은 키가 160이군요. 162 2명. 알겠죠? 그래서 162 2명.
그 다음에 그렇지 얘는 155 이죠. 155가 한 명. 그 다음에 얘는 130이군요. 130이 한 명. 이렇게 5명이니까 평균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5로 나눈다. 됐나요? 더해서 5로 나누는 거예요. 자, 더해서 5로 나누는 건데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이죠? 하트 계산하는 거 알죠? 계산해서 약분 하면 다 더하는 것보다 숫자가 좀 작아질 것 같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귀찮아도 그냥 더해서 5로 나눠도 된다. 편한 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편한 대로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가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가평균은 우리가 대충 정하는 거예요. 165 뭐 있으니까 뭐 한 155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정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155를 가평균이라고 하면 알겠죠? 165는 155보다 10점이 더 많죠? 그래서 플러스 10하고 160은 5점이 더 많으니까 플러스도 160은 플러스도 155는 0 135는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지? 25가 되겠군요. 마이너스 25. 그럼 어떻게 된다? 계산해주면 이죠? 10, 20 플러스 20이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계산하면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15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가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가평균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이제 풀이과정 쓸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했더니 154다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